이 책은 죽음 가까이에 있던 수용소의 삶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인해 읽다 보면 어둡고 힘들면서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기적 같은 생명력과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저절로 느끼게 합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까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는 물론 3년 동안 4개의 수용소를 거치면서 매번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결국 살아 돌아와 의미 치료를 만들고 알린 정신과 의사입니다. 수용소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는 수많은 관문을 통과합니다. 처음에는 수용소로 들어가면서 장교의 검열을 받게 됩니다. 장교는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그는 이 선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바로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화장터로 가게 됩니다. 수용소로 온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 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안경과 벨트를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겼고, 혹독한 추위 속 9명이서 2장의 담요를 덮고 자야 했고, 고된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질 위험 안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수는커녕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흙일을 하다 찰과상을 입어도 상처가 곪는 적이 없었고, 이를 닦을 수도 없고 비타민도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잇몸을 보게 되는 등 인간의 적응력에 대한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보다 더한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발견한 경이로운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를 체계화하여 알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시영 교수님께서는 의미 치료란 한마디로 인간의 고귀한 본질, 실존적 본성을 각성시키는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의미 치료를 통해 어떻게 나의 고귀한 인간성과 삶의 의미를 깨울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로고스란 의미를 뜻하는 말로,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 존재의 의미, 즉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을 돕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행복의 이유를 찾게 되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치료에서는 인간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원초적인 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찾는 의지가 좌절당하면 우리는 실존적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존적이라는 말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2. 존재의 의미. 3.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되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말합니다. 실존적 좌절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병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이러한 신경증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삶의 의미를 찾는 대신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내적인 공허, 즉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면 삶은 더 힘들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무감, 공허감은 주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바쁜 하루, 많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내면의 공허감이 밀려올 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느낌은 해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책에는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포함하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식과 삶에서의 행동 강령 및 과제 등 우리가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의미 치료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빅터 프랭클의 다른 책들을 보면 의미 치료의 더 많은 방법들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책에 소개된 기본적인 방법과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내면의 긴장은 정신적 건강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긴장은 이미 성취한 것과 성취할 것, 그리고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될 나 사이에 있는 간극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긴장이 없는 상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잠재적인 의미를 불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부터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 굉장히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특정한 사명을 담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이 상황 안에서는 나를 대신할 사람도 없고 나의 삶도 반복되지 않는 이 특정한 기회 안에서 나에게 부과된 임무는 무엇인지, 다시 말해 내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각각의 상황들은 한 사람에게는 도전이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한 개인의 삶에 어떠한 고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질므로써 삶이 던지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현재는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며 그 과거는 아직도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는 다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 창조가치 혹은 능동적 체험이라고도 합니다. 2.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에 대해 체험가치 혹은 수동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3.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태도가치라고도 합니다. 이번 체험가치에 대해서는 책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더불어 감동적인 사례들도 많이 소개합니다. 아름다움이나 선, 진리를 경험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등 우리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종일 일하고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 저녁으로 수프 한 그릇을 들고 있을 때 동료가 바깥에서 해가 지는 풍경을 보러 가라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함께 밖에 나가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빛나는 하늘 풍경을 바라보며 누군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석양과 풍경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감시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힘겹게 작업장으로 갈 때 한 동료가 만약 아내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어떨까요?
제발 아내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프랭클은 이 말을 들은 뒤 아내를 생각하며 힘든 일들을 버틸 수 있었고,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전히 행복을 느끼며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태도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통이 필요하지는 않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학대라고 말하지만, 만약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다면 그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음으로써 시련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아내를 보낸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던 분께 프랭클은 만약 선생님께서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그분은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셨고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세요. 그 대가로 지금 선생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이처럼 시련의 의미를 알게 함으로써 시련이기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상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도 소개합니다. 바로 역설의도라는 기법인데요. 내가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하고, 지나친 주의 집중과 의도 혹은 욕구로 인하여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이 역설의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클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이러한 예기불안으로 인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 사람에게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역설의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전에는 땀을 한 바가지밖에 안 흘렸지만 이제는 적어도 10바가지는 흘리게 될걸? 이라고 생각해보면서 그 결과 4년 동안 갖고 있던 공포증에서 일주일 만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잠을 자야겠다는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면서 반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오히려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역설의도로 바꾸어 본다면 사람은 대부분 그 즉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랭클은 신경증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아니 어쩌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유명 심리학자 고든 알포트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증상과 맞서 싸우며 증상을 악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역설의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즉 자기를 초월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웃어 보면 나중에는 이를 아예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혈청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되며 끊임없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겪는 원숭이에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지 질문한다면 원숭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원숭이의 지능에서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삼라만상의 진화 과정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인간이 겪는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무의미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논리보다 심오하며 그래서 초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 삶에 담겨있는 사명을 발견하여 의미 있는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은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인간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 안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지지를 주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주는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였습니다. 본 마인드맵 자료는 아룸 카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